제가 원래 말씀드리고 싶었던 성공하는 상위 1% 원장님들의 공통점 네 번째 바로 윤하, 안녕하세요, 윤팀장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중요한 내용은 영상의 맨 마지막에 나오니까요. 영상 다 보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학원 성공 자가진단 시리즈로 2편의 영상을 올려드렸던 게 반응이 아주 좋았거든요. 댓글에 뭐라고 써주셨냐면요, 학생들 존중과 애정 매일 외치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블로그 너무 강조해서 영혼 갈아 넣었는데 체감될 정도로 반응이 많이 온다. 스토리 마케팅 덕을 보고 있는데 언급해주시니 맞는 방법이다 확신하게 되네요. 제 영상을 학원장 연수에서 틀어줘야 한다고 생각하신다. 꼭 틀어주세요. 이번 영상은 깨달음을 너무 크게 얻어갑니다. 블로그 방향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한다. 이렇게 다들 너무 좋다고 해주셨네요. 그런데 사실 이 자가진단 시리즈 성공하는 원장님들의 공통점은 총 4가지였거든요. 제가 2개만 올렸으니까 나머지 2개 영상도 제작을 하려고요. 대본도 쓰고 저희 팀원들의 의견을 좀 받았는데요. 결국엔 포기했어요. 안 올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올리면 욕먹을 정도로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올리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왜 이런 거 들어보셨죠? 어떤 수험생 부모님이 자녀를 너무 서울대에 보내고 싶어서 아주 용하기로 소문난 점집에 찾아간 거죠. 얼마를 쓰던지 간에 구술하건 뭐 부적을 달건 뭐건 하고 싶어서 찾아간 거죠. 그래서 무당이 한참을 뭐 방울을 흔들고 뭐 쌀을 짚고 하더니 점괘가 나온 거죠. 정답이 나왔습니다. 무당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국영수 중심으로 먹고 자는 시간을 빼고 공부하라고 했답니다. 이 얘기 들어보셨죠? 자, 제가 올리려고 했던 성공하는 원장님들의 공통점 나머지 2가지가요, 이 정도로 당연한 얘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미련이 남아서요, 이 2가지를 꼭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이 아주 당연한 2가지를 잘 실천하고 좋은 결과가 있었던 한 원장님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원장님 선생님들도 이 얘기에서 그 당연한 2가지가 뭔지 직접 뽑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원장님은요, 일단 아버님에서 따님으로 대를 이어서 10년째 하나의 영어 브랜드로 영수학원을 운영하셨던 여자분이셨어요. 2020년 기준으로 영어 수학을 합쳐서 원생이 한 80명 정도 되었었고요. 원장님이 당시에도 매우 감사하고 만족스러운 학생 수였고 이것을 유지하는 게 원장님의 목표였다고 해요. 그러던 중 이런 얘기를 들으신 거죠. 전국의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학원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학원 운영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만 한다. 이 얘기에 공감이 되셔서요, 현재 상태의 만족함에 머무르지 않고 학생들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겠다 싶기도 했고, 2번째 이유는 원장님의 아이도 이제 초등학생이 되어서 본인의 학원에서 가르치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도 든 거죠. 10년간 불만도 없이 만족스럽게 가르쳤던 프로그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어 말하기가 전혀 안 되는 게 너무 아쉽더래요. 원장님 본인도 초등 엄마로서 내 아이를 어느 학원에 보낼 것인가 라는 엄마의 마인드로 생각을 하다가 잘 되는 학원인데도 불구하고 20년 11월 코로나가 한참일 때 큰 결심을 하신 거죠. 여러 브랜드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프로그램을 바꾸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냐고요? 브랜드 전환 후에도요, 단 한 명의 이탈자 없이 모두 그대로 다녔고요. 4개월 지나서는 학원 역사상 처음으로 원생 100명을 돌파했고요. 21년 11월, 그러니까 브랜드 전환 1년 만에는 원생이 130명이 되었고, 22년 11월 브랜드 전환 딱 2년 만에는 원생이 180명이 되었습니다. 와, 1년에 50명씩 늘었네요. 대단하죠? 도대체 뭘 어떻게 하셨길래 그렇게 늘어나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니까요, 뭐 별거 안 하셨다고 하네요. 매일 온라인 시험 보는 시스템이 되어서 매일 시험 보고 학생들 리포트를 뽑아서 개인 폴더에 철하고 한 권씩 마무리가 될 때마다 집에 보내드렸고, 스피킹 훈련하는 거 최대한 매일같이 영상으로 찍어서 학부모님들께 보내드렸고, 학생들 리포트에 코멘트 기능을 활용해서 1주간 배운 문장 패턴을 알려드리기. 자, 이 3가지를 성실히 하셨다고 하고요. 또 뭘 하셨냐면 학원 블로그가 예전부터 있었지만 게시글도 적었고 소홀히 관리하셨었는데 제 유튜브도 보고 뭐 본사에서 블로그 하라고 여러가지 자료도 주고 하니까 서툴지만 블로그에 글을 몇 개 게시하고 나니까 신기하게 블로그 보고 전화했어요 라는 신규 학부모님들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지금도 포스팅할 만한 이야기거리가 생기면 꼭 게시하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게 대박인데요, 어린이날과 크리스마스에는 초등 아이들을 대상으로 마켓데이를 진행을 하신다네요. 여러가지 뭐 칭찬 포인트 같은 거 쌓이면 아이들이 그거 가지고 먹을 거나 학용품 이런 거 사는 재밌는 행사 있죠. 이거 한번 할 때마다 비용이 150에서 한 200만원씩 드신다고 하네요. 그러면 중고등 아이들은 뭐를 하느냐, 연말에 회식 겸 뷔페를 다녀오신다고 하고요.
이것도 비용이 꽤나 들겠죠? 그리고 중고등 아이들은 학원에서 어휘 시험을 분기마다 보는데 90점 넘는 학생들이 있으면 집으로 치킨을 2마리씩 배달을 시켜주신대요. 정기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이 아이들이 지치지 않고 즐겁게 다닐 수 있는 동력이 되기도 하고, 원장님 생각에 원장님 동네는 친구 따라 학원 다니는 아이들이 많아서 새로운 아이 2명을 받는 것보다 기존 아이 1명을 더 잘 케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낫다는 생각을 하신대요. 그리고 원장님뿐 아니라 학원의 모든 선생님들도 아이들에게 존중의 의미로 존댓말을 사용하신답니다. 그럼 혼내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존댓말로 혼내신대요. 또 어떤 아이든 예쁜 점을 찾아서 정을 붙이고 바뀐 점이 있으면 한눈에 알아봐주고, 아이들 멀쩡한 손가락인데 피난다고 피를 쥐어짜서 절 찾아오면 호들갑 떨며 밴드를 붙여줍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는 선생님이 널 든든하게 믿고 있음을 항상 드러내고, 공부 못하는 아이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성실한 점을 칭찬하고, 공부 안 하는 아이는 어제보다 오늘 잘했다며 칭찬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늘 노력합니다. 아이들 영상 찍기, 코멘트 달아서 리포트 보내기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늘 진행해오고 있고, 올해부터는 월말 평가를 진행해볼 계획입니다. 자, 사실 인터뷰 내용이 더 많은데요, 여기에서 줄일게요. 자, 원장님 선생님들, 이 원장님의 인터뷰 내용에서 좀 뽑아내신 게 있으신가요? 제가 원래 말씀드리고 싶었던 성공하는 상위 1% 원장님들의 공통점 3번째, 바로 확고한 교육 철학이 있고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다.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요,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을 하고 싶은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잘 되는 원장님들의 노하우나 교육의 트렌드를 끊임없이 살펴보면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업이나 커리큘럼을 자가 진단을 해서 보완점을 찾아서 발전시키는 성향이 있는 분들. 자, 진짜 듣고 보면 뭐 욕먹을 정도로 진짜 정말 당연하죠. 다른 분들 다 이런 성향 있으실 것 같죠? 자, 그런데 제가 5,000분의 원장님들을 만나뵈었다고 했잖아요. 99%는 이런 성향이 없으세요. 진짜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공하는 상위 1%의 원장님들의 4번째 공통점, 바로 학생들에게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동기에 의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 원장님은 초등과 중등을 각각 나눠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각 학생들에게 맞게 뭐 이벤트도 진행을 하시지만, 학생들 뭐 칭찬과 독려 끊임없이 하시고, 학생들을 존중해주면서 존댓말도 쓰시고, 호들갑스럽게 손가락에 밴드도 붙여주시고, 자, 이런 원장님이시니 학원이 잘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 너무 당연한 학원 성공하시는 원장님들의 공통점을 나는 잘하고 있는지, 갖추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